안녕하세요. 여기는 당신의 노년을 함께 가꾸는 노후의 이야기 정원입니다. 오늘도 삶의 마지막 장면까지 조금 더 따뜻하고 단정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소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0년 경력의 유품 정리사 김정식 씨가 보내주신 이야기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래 살아오셨다는 건 그만큼 많은 것을 겪으셨다는 뜻이고, 그 세월만큼 많은 물건도 산속에 함께 자리하게 되죠. 오늘은 그 물건들 중에서 혹시 누가 볼까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들, 그런 이야기 조금 나눠보려 합니다.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그만큼 더 공감할 수 있고 따뜻하게 와 닿을 이야기입니다. 저는 수년 동안 수많은 집을 정리하며 자녀들이 말없이 웃거나 조금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인의 유품을 들고 있는 모습을 자주 마주하곤 했습니다. 이걸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 이건 좀 뜻밖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품위와 추억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누군가에게 부담을 남기지 않기 위해 정리해야 할 7가지 물건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오래되고 낡은 속옷입니다. 참 이상하죠. 혼자 입는 건데 왜 이렇게 말하기가 조심스러울까요? 하지만 이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색이 바래고 여기저기 실밥이 풀리고 오래 입어 얇아질 대로 얇아져 구멍이 나기 직전인 속을 그저 편해서 습관처럼 남겨두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병원에 갑자기 실려가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날, 그 속옷은 우리의 마지막 자존감이 되기도 합니다. 한 어르신께서 그러셨어요. 간호사 손에 속옷을 맡기던 날 내가 참 부끄럽더라고. 그 말이 잊히질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오래된 속옷은 감사히 보내주고 새롭고 깨끗한 속옷 몇 벌만 남겨두세요. 그 작은 변화가 우리 삶에 생각보다 큰 품위를 안겨줍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조금 민망한 옛날 옷들입니다. 젊었을 땐 참 잘 어울렸던 옷들이죠. 번쩍이는 셔츠, 반짝이 블라우스, 허리를 꽉 조이던 청바지, 가끔은 한 뼘도 안 되는 짧은 치마까지. 그 시절엔 정말 멋지셨고 아름다우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삶에는 불편하고 어울리지 않는 추억의 조각일 뿐입니다. 게다가 자녀나 손주가 옷장을 열다가 발견한다면 당황하거나 피식 웃을 수도 있겠죠. 와, 엄마 이거 진짜 입으셨어요? 아버지 이게 진짜 유행이었어요. 그 시절의 자신을 기억하는 건 참 소중한 일이지만 그 옷이 지금의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면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된 겁니다. 우리의 옷장도 지금의 삶처럼 편안하고 단정하게 채워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혼자만 알고 싶었던 책이나 잡지, 비디오 파일입니다. 예전엔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사랑의 기술 같은 책도 샀고 궁금했던 마음에 성인 잡지를 몰래 간직하기도 했죠.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기도 하지만 그런 물건을 누군가 발견한다면 부끄러움이 앞설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 댁에선 오래된 책장 안쪽에서 80년대 성인 잡지가 나왔는데 딸이 그걸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죠. 아빠가 이런 것도 보셨네. 그 순간의 침묵 정말 뻘쭘하더군요. 그땐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추억을 우리만의 기억으로 조용히 묻어줄 시간입니다. 네 번째는 옛 연인의 흔적입니다. 그 시절 가슴 뛰게 했던 사람의 사진, 손글씨 편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이해합니다. 그 모든 것이 아름다웠던 시간이고 순수했던 나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가족이 그걸 본다면 그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한 번은 어르신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사랑해, 영원히 라고 적힌 편지를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본 사위가 한참 동안 말이 없더군요. 그 기억은 가슴속에서만 살아도 충분합니다. 물건으로 남기기엔 지금의 삶이 소중하니까요. 다섯 번째는 한 번도 쓰지 않은 낯간지러운 건강기기나 다이어트 도구입니다.
복부 진동기, 허벅지 운동 벨트, 팔뚝살 빼준다는 이상한 기계들. 사실은 대부분 2번도 안 쓰고 구석에서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정리하다 보면 이건 대체 뭐죠? 하고 묻는 가족들. 그 순간 뭐라 대답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그냥 그때는 좀 빼고 싶었나 봐 하며 머쓱하게 웃으시는 모습 많이 배웠습니다. 이젠 인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진짜 건강은 기계가 아니라 매일 걷는 발걸음과 좋은 음식에서 온다는 걸요. 6번째는 지나간 팬심의 흔적입니다. 가수의 브로마이드 열정 가득한 펠레터 초안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된 응원 멘트. 그땐 정말 열심히 좋아했지만 지금은 누가 보면 우리 엄마 이런 것도 했었어 하고 놀랄 수 있죠. 어느 날 손자가 40년 전 트로트 가수의 팬클럽 명찰을 발견하고 할머니도 팬질했어요 라고 물은 적이 있었어요. 그 뒤로는 그 명찰을 다시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열정은 충분히 멋졌고 그 사랑은 지금의 따뜻함이 되었을 겁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지우고 싶은 다이어리와 실패한 계획 노트입니다. 새벽 5시 기상, 매일 만보 걷기, 금연 성공하기. 그때는 정말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반쯤 채워진 일기장, 몇 줄 적고 멈춘 운동일지. 그 기록을 마주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걸 본다면 괜히 창피해지기도 하죠. 이젠 그 페이지는 닫아도 괜찮습니다. 기록보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의 방향이니까요. 여러분 이런 물건들이 남아있을 때 우리의 공간도 마음도 무겁습니다. 하지만 정리하는 순간 그 무게는 천천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딱 15분 서랍 하나, 옷장 한 칸만 정리해 보세요. 당신의 삶이 더 가벼워지고 더 평화로워질 겁니다. 누군가가 정리해 주기 전에 내가 직접 정리하는 용기, 그게 진짜 멋진 마무리 아닐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엔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